네, 안녕하세요. 요번 24단원에서는 옵션과 기업 재무, 우리가 23단원에 이어서 옵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1 부분에서는 우선 옵션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는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초 자산을 만기일 혹은 그 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옵션 계약, 줄여서 옵션이었습니다. 옵션은 독특한 종류의 금융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 이유는 롱 포지션에게는 권리만 부여할 뿐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인 경우 이익이 발생할 때에만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첫 번째가 옵션을 exercise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만기일 혹은 만기일 이전에 어떤 특정 행사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하는 그것을 옵션을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혹은 exercise price라고 하는데 어떤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미리 정해놓은 그 기준 가격, 그것을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은 expiration date라고 하는데 그 아메리칸 옵션인 경우에는 만기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인 반면 유러피안 옵션인 경우에는 만기일에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는 콜옵션과 풋옵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콜옵션의 경우에는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콜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에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풋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콜옵션의 롱 포지션도 있고 숏 포지션이 있고 풋옵션의 경우에도 롱 포지션이 있고 숏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숏인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행사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해당 자산,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에 꼭 팔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되겠고 풋옵션의 숏인 경우에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이 행사를 들어오게 되면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에 무조건 넘겨받아야 되는, 즉 사줘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옵션 어떤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에 대해서 가격 정보를 읽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CBOE에서 거래되는 옵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CBOE가 가장 오래된 이제 옵션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NYSE라든지 나스닥 등에서도 옵션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단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옵션은 아메리칸 옵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RWJ라는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종목 코드 RWJ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RWJ 주식의 종가가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 콜옵션, 이 RWJ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오른편이 풋옵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CBOE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의 만기
일은 만기 월의 세 번째 도래하는 금요일이 만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월 만기, 7월 만기, 8월 만기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요 스트라이크가 바로 행사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모두 다 행사 가격이 95달러인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고 라스트는 가장 최근 거래된 옵션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볼륨은 거래된 옵션의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한 개의 옵션 계약, 이 CBOE에서 거래된 옵션의 경우에는 100개의 언더라잉 에셋, 100개의 주식을 한 옵션 계약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옵션 계약이 100개의 주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열에 나와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현재 만기가 되고 있지 않고 남아있는 옵션 계약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95 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6월 그리고 행사 가격이 95 그리고 콜 옵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옵션의 가격은 6달러가 되겠고 이렇게 옵션 가격 6달러를 지불을 하면 언제든지 6월 세 번째 금요일이 되기 전에 RWJ사의 주식을 한 주에 95를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RW사의 주식이 현재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여기에서 100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을 사기 위해서는 총 6 곱하기 100, 그래서 600달러의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월 95 풋인 옵션의 경우에는 7월 행사 가격 95, 그리고 여기 뒤에 풋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은 2.8이니까 100을 곱하면 95 한 주당 주식 100주를 한 주당 95의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옵션의 비용으로 2.8 곱하기 100 해서 280의 옵션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 표 24.1의 경우에는 시스코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 혹은 풋옵션에 대한 가격 정보를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표에 따르면 네, 행사 가격이 13인 경우부터 40인 여러 행사 가격에 대한 옵션의 가격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만약에 시스코 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주문을 내야 되며 총 비용은 얼마가 드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에 팔아야 되니까 행사 가격이 30인 팔아야 되니까 풋 옵션을 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0 풋 옵션을 하나 주문하게 되면 한 주당 1.97의 비용이 드는 것이니까 100주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197을 지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PPT 11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앞에서는 옵션을 1계약을 항상 계약을 사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옵션 50계약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또 곱하기 50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콜옵션을 50계약 샀다고 했는데 행사 가격이 30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30보다 낮다면 아니 이 옵션으로 사지 말고 그냥 거래소 가서 그냥 시장 가격에 낮은 뭐 28달러나 27달러에 사지 굳이 30달러에 비싸게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옵션이 OTM, Out of Money, 외가격 옵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옵션을 사는데 지불한 총 비용인 18,500달러를 그냥 포기를 하고, 옵션을 포기를 하는 거니까 이 비용을 그냥 이 비용만 날리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옵션의 콜옵션의 경우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30보다 높다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옵션을 사는데 18,500달러를 썼는데 이 동일한 돈을 옵션을 사는데 쓰지 않고 그냥 언더라인 에셋 자체인 주식을 사는 동일한 금액을 주식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 여기에서 시스코의 주당 가격이 32.31이었기 때문에 18,500 나누기 32.31을 하면 총 시스코의 주식 572.58주를 보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8,500을 가지고 옵션을 산 경우와 18,500을 가지고 주식을 산 경우에 이익과 손실이 달라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절대값이 주식을 산 경우보다 옵션을 산 경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기 100주 단위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증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더라잉 에셋 자체를 사고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실보다 옵션을 거래를 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이 훨씬 더 큰 모습을 여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옵션의 경우에는 만약에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사는데 쓴 비용만 내가 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사는데 쓴 비용인 18,500이 최대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식 옵션 아니면 일반적인 파생 상품은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롱 포지션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면 동일한 금액의 숏 포지션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동일한 금액을 어떤 한 편이 이익을 봤다면 그 동일한 금액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 상대편한테서 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생 상품에서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2에서는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를 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시점하고 1시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하면 S1은 만기일의 주식 가격, 그 다음에 S0는 현재의 주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1은 만기일의 콜옵션의 가치, C0는 현재 콜옵션의 가치, 그리고 알파벳 E는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에 가서 S1이 2보다 낮으면 옵션의 가치는 당연히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옵션이 OTM, Out of the Money, 외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옵션 S1이 행사가격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옵션을 ITM, In the Money,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옵션의 가치는 S1에서 행사 가격을 뺀 만큼이 옵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10인 콜옵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식의 현재 가격이 8이다. 그러면 이게 행사 가격이 10인 콜옵션이기 때문에 굳이 옵션을 통해서 이 8달러인 주식을 10에 비싸게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옵션의 가치가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12달러가 됐다라고 하면 나는 이 지금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12달러라고 하더라도 행사 가격인 10달러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이 이만큼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식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보다 낮을 때 옵션의 가치는 0이고 주식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의 현재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 만큼이 옵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4.1번 그림은 이것은 이렇게 딱 꺾여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키 스틱과 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은 콜옵션의 만기 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단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렇게 동그스름하게 요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만기일 이전에 시간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이면 만기 때 딱 그때에 갖는 내재 가치만을 그림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사 가치보다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콜옵션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밑에야 그러면 옵션의 가치가 0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 가치의 상한선과 하한선 부분은 우리가 넘어갔었고요. 우리가 여기 간단한 모형 1번을 통해서 옵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까지 1년이 남아있고 행사 가격이 105인 콜옵션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주식의 현재 가격이 100이고 무위험 이자율 RF가 20%다. 그리고 이 경우에 1년 후의 underlying asset, 즉 주식의 가격이 110이 될 수도 있고 130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주식이 110이 됐어? 그러면 행사가를 그러면 옵션의 가치가 5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 가격 130 빼기 행사가 105 해서 옵션의 가치가 2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어찌됐든 옵션이 ITM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 경우에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옵션과 무위험 자산을 합치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똑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가장 왼편에 우리가 1년 후 주식 가격이 110 혹은 130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110 혹은 130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의 가치가 만기 때 5 혹은 25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7.5 현재 87.5인 미재무부 단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즉 주식 가격이 110이 되든지 130이 되든지 항상 105로 성장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주식의 가격 110과 110 이렇게 같고 130, 130 이렇게 같은 경우 즉 옵션과 무위험 자산을 합해 놓으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수익의 모습이 같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바꿔 말하면 주식을 하나 사는 것과
콜옵션 플러스 무위험 자산을 사는 것은 똑같은 수익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식 하나 사는 것과 콜옵션 플러스 무위험 자산 사는 것이 이게 만기 때에도 같으니까 현재 가치로도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하면 현재 주식이 100, 그리고 현재 무위험 자산이 87.5, 그리고 현재 콜옵션 가격이 C0. 그러니까 콜옵션 가격은 지금 12.5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7.5라고 하는 것은 옵션 행사 가격에서 현재 가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즉 주식 하나 사는 것과 콜옵션의 무위험 자산을 섞어서 사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것을 그냥 C0에 대해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콜옵션의 가치는 주식의 현재 가격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준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콜옵션의 가격은 요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치는 S0, E, RF, T라는 요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주식 가격이 높아질수록 콜옵션의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만기까지 기간이 길수록 요 빼지는 이 뒷부분의 분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다시 콜옵션의 가치가 커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무위험이자율이 커질수록, 무위험이자율이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 뒤에 있는 분수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콜옵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 행사 가격은 높아질수록 오히려 콜옵션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면 주식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행사 가격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낮으면 낮는 거에 비해서 높은 것이 콜옵션의 가치는 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 간단한 모형 2번인 경우에는 1년 후 주식 가격이 110 혹은 130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기는 1년을 가정을 했고 무위험 이자율은 20%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120인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행사 가격이 120이니까 만약에 주식이 1년 후에 110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OTM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가 제로가 되겠고, 주식 가격이 130으로 마감하게 되면 행사 가격만큼의 차이인 10만큼의 가치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모형 2번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간단한 모형 1과 달리 옵션이 OTM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콜옵션을 하나 사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1년 후 무위험 자산의 가치는 행사 가격인 120이 되는 것이고 옵션의 가치는 0 혹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120이 되는 것이고 120 더하기 10을 더하게 되면 130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110 혹은 130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하나 사는 것 혹은 주식을 하나 사는 것과 콜옵션에 플러스 무위험 자산을 사는 이 전략이 동일한 값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만약에 주식 가격이 130이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어쨌든 만기 때 가서 무위험 자산의 가치가 110이 될 거니까 20만큼이 모자라는 것이 되겠고, 아까 옵션 하나의 가치가 10이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콜옵션을 두 개를 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와 같이 표현을 해보면 콜옵션 두 개에다가 두 주식 가격 중에 낮은 것의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주식 하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C0는 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콜옵션 가격이 4.1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제 24.2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으니까 요 예제 24.2번도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처럼 이 예제에서 행사 가격이 30인 옵션의 경우에 옵션에 아까는 두 개의 콜 옵션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한 1.25개의 옵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요 예제도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주식이 110 혹은 130이 1년 후에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서 105 혹은 135가 되는 이런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더니 콜옵션의 가격이 더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가치를 결정짓는 다섯 번째 요소가 바로 언더라잉 에셋의 변동성이었고, 언더라잉 에셋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더라잉 에셋의 변동성을 영어로는 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자세히 보기 부분을 우리가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현재 가치, 만기까지의 기간, RF 무위험 이자율 변동성이 높을수록 콜옵션의 가격이 올라가. 그리고 반대로 행사 가격은 낮을수록 콜옵션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었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 올라갈수록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이 높을수록 풋옵션의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로 기초자산 현재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풋옵션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스톡 옵션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Employee Stock Option에서 영어 약자로 줄여서 ESO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위 간부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에 따라서 그냥 일반 직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ESO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ESO의 만기 기간은 10년인데 이는 보통의 주식 옵션에 비해서 상당히 긴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주식 옵션은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었음에도 이 ESO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ESO의 특징으로 행사 유예 기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3년 혹은 더 이상인 기간 동안 옵션을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간 중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옵션이 취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유예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회사에 더 붙어 있도록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ESO를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이렇게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 나중에 본인들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ESO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당장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직원들에게 ESO를 부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ESO는 발행될 때 ATM 등가격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ESO가 이렇게 지급이 된 후에 그 회사 주식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스톡 옵션이 가치가 사실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옵션은 잠수, 언더워터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낮춰주는 이렇게 옵션의 재조정, 재평가를 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ESO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성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ESO를 재평가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교환이라는 것은 바로 옵션 리프라이싱, 재평가에 변형된 모습이었 잠수 상태가 된 ESO를 더 낮은 행사 가격을 갖는 ESO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옵션 교환이었습니다. 신 옵션의 가치가 구 옵션의 가치와 거의 같아지도록 이렇게 옵션의 교환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이제 스톡 옵션이 아예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쓸모가 있게 되는 거니까 각자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유발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 24.4 스톡 옵션 부분까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